태풍 링링과 돼지열병의 여파로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30%나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고공 단식 농성 중입니다. 한국 GM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2년 전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가 의정부시와의 1,000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을 흔들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단식 농성에는 지역 시민사회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GM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해고자 이영수 씨는 지난 8월 25일 복직을 요구하며 10m 높이의 철탑에 올라갔습니다. 고공 농성을 시작하고 52일이 흘렀습니다. 이영수 씨는 여전히 철탑 위에서 농성 중입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지난 1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농성 16일차. 한국 GM은 해고자 복직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인천에서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최소한 인천 시민들에 대한 내지는 인천 노동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볼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한국 GM 부평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약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한국 GM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복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 GM의 회생을 위해 8,1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건 바로 시민들의 일자리 때문이라며 하지만 한국 GM은 이 같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곡기를 끊고 저 고공에서 농성 시행을 하고 있는 한국 GM에 있는 노동자들,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인천의 시민들입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해고자 46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한국 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한국 GM에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정규직 전환은 물론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가 의정부시와의 1,000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사 측에 1,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김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7년 3,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와 맺었던 경전철 실시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작성된 실시 협약서입니다. 협약이 중도 해지되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됐습니다.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은 이를 근거로 투자금 중 일부인 2,148억 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며 투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 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결국 사업자는 법원에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일단 1,15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1년여의 치열한 법정 다툼 이후 나온 첫 번째 판결. 1심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부 시가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 측에 청구액 모두인 1,153억 원과 연 12에서 15%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 모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투의 나쁜 선례를 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다투어 보겠습니다. 의정부시는 항소 여부를 떠나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한 1,153억 원과 이자를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부터 이 돈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비롯해 그동안의 협상 과정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정화 기자, 학교 비정규직 막판 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입차 급식 대란은 일단 피했습니다. 예. 협상이 됐다니 다행인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네, 일단 양측은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애초 5% 이상 인상률을 주장하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뜻을 수용을 한 건데요. 또 내년에는 기본급을 2.8% 인상하기로 했고요. 교통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것은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7일부터 이틀 동안 계획했던 2차 총파업도 취소됐습니다. 막판 합의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던 근속수당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현재 32,500원인 근속수당을 두고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00원과 1,000원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35,000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당국과의 협상에 진통이 좀 있었는데 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걸어왔던 기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좀 긴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방학 전에 1차 총파업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총파업에서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전국 2,5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급식 대란, 또 돌봄 대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았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예. 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재교섭이 결국에 당시에는 결렬이 됐었는데 이미 서로 간의 입장차가 계속 있어 왔고요. 파업 직후 열린 교섭에서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연이어서 파행으로 이어졌는데 애당초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또 구급 공무원의 80%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를 했었고요. 반면 교육당국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재정 여건상 이게 예산 6,100억 원이 드는 100억 원이 추가로 또 든다고 해요. 이런 노조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방학을 맞았죠. 잠정 중단됐던 양측의 협상이 이달 들어 재개됐는데요. 달라진 점은 기존의 노조가 요구하던 기본급 인상률이 6.24%에서 기본급 5.45% 이상으로 인상으로 조정된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조 측은 한 발 좀 양보한 만큼 더는 물러서기가 힘들다는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지난 13일 자정까지 양측이 만났고 이튿날에도 또 마찬가지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협상을 벌인 결과로는요. 처음보다 상당히 진전된 접근을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이어왔는데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을 거듭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 1.8%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노조 측이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마지막까지 어쨌든 진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합의를 두고 완전한 합의가 아닌 잠정 합의라는 용어를 그렇죠. 쓰고 예.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합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직군이
다 똑같이 합의에 이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영양사와 전문 상담사처럼 1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또 돌봄 전담사 그리고 또 조리 실무원 등 2유형의 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타결이 된 거고요. 다른 직군들 그러니까 이걸 보수표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보수표 제외 직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이 특수 운영 직군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보수표 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시점에 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제 협의 내용을 좀 주고받았는데 당시에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은 그래도 최대한 뭐 이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가 쉽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끝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네. 이번 협상에 대한 학비연대 측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인하된 그 상태에서 체결이 됐거든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수표 제외 직종, 특수운영 직군,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요거는 이런 문제는 협상이 안 돼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1월 말까지의 교섭에서 집중적으로 교섭을 해서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맞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농성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하거나 이 새로 법을 제정해서 법에 교육 공무직을 명시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교육 공무직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통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학교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은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 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직 남은 협상이 있긴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된 협의와 또 파업의 진통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직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태풍 링링과 돼지열병 여파로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작년에 비해 30%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은 이달 말 대규모 축제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강화 자전거 투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0월 한 달 이용객 수가 6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돼지열병 여파로 이용객이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지자체에서 예약을 했다가 그때 다 이제 캔슬되거나 나중에 연기하겠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이 그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강화읍의 주요 관광지인 성공의 성당과 고려궁지도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네. 그 행사들도 이제 많이 줄으니까. 글쎄요, 여기도 꽤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얼른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연이어 지역경제 직격탄을 맞은 강화군. 농축산 농가의 피해 금액만 35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관광객 감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강화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한 9월 중순 이후 주요 유료 관광지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된 걸 고려하면 총 피해 금액이 600억 원이 넘을 거란 군의 자체 분석도 나왔습니다. 강화군은 우선 그동안 미뤄뒀던 각종 축제와 행사를 이달 말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10월 26일 날 군민과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또 11월 달에는 군민들을 위한 갈라쇼를 준비하고 있고요. 산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강화군으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문체부 등의 강화군 방문을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매도시와 연계한 관광 캠페인과 각종 이벤트를 벌이는 등 성수기 관광객 모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김포시를 비롯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15일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돼지열병 피해 지역 세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지역의 재정 지원을 요청해 지자체 부담인 살처분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포시의회 역시 모든 돼지를 숨에 살처분한 김포 지역 양돈 농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책에 대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 국감대비 보고회를 여는 등 답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책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복지와 버스 요금 인상,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야생 멧돼지 포획을 허용함에 따라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당부했습니다. 총기 사용이 가능한 시구는 부천과 의정부, 남양주와 가평 등 24곳이며 경기도는 해당 지역 산행을 자제하거나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도토리나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먹이가 부족한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와 집돼지를 감염시킬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16일 광화문 아트홀에서 전국 케이블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 CS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CS데이는 올해로 7회를 맞았는데요. 사랑의 백미 기부를 시작으로 전국 CS 담당자 중 우수 상담사와 설치기사 14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케이블TV 협회사들의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대하시는 우리 고객센터 기사님들과 또 늘 밝은 목소리로 고객들을 맞이하시는 상담사 분들을 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고 또 그분들 성향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일을 하면서도 배우지만 고객님들한테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8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후보자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영상, 녹음,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거리 현수막 등은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간 기회균 등을 보장하고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고 있는데요. 목요일 우리 지역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0도로 역시 일교차 크겠습니다. 겉옷 챙겨 다니시면서 당분간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출근길에는 두툼한 가을용 외투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지만 또 낮에는 제법 더운 느낌도 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모레는 일부 지역에 비도 오겠습니다. 아침에 동해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에는 영서와 충북 또 경북 내륙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당분간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갑고 또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는 전형적인 일교차 큰 가을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과일 등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면서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